컨셉 아주 간단하게만 준비했어요. 이제 조금 상기시켜 드리려고. 저희 이제 모든 교재에 아이들이 만나는 컨텍스트를 그냥 가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리얼 월드 컨텍스트로 저희가 문법을 배울 때든 어휘를 배울 때든 계속해서 아이들이 어디선가 봤던 또 내가 어디선가 이야기를 진짜 들었던 TV에서 봤던 여행에서 봤던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랭귀지들이 노출이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그때 고민했었던 4스킬에 해당하는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그다음에 그 랭귀지 활동들 프랙티스들 하고 그다음에 혹시 21st Century 스킬 4가지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세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다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원장님들 많이 얘기는 해주시지만 막상 아이들이 정말 배우는 거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지는 사실 상당한 이제 물음표들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리얼월드 컨테스트가 좀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주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배웠던 표현, 단어를 활용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주 정형화된 표현을 A, B, A, B, A, B 잘했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사실은 달성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문장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랭귀지 스킬하고도 별개 21세기를 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스킬이라고 제가 4가지를 찝어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를 발화하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었다는 부분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 C로 시작하는 커뮤니케이션 말고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냥 띵킹 아니고 그냥 띵킹 아니고 그냥 사고 아니고 크리티컬 띵킹 기억에 하나씩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USB인데요. 포장은 그냥 종이지만 안에 이렇게 크리스탈로 이렇게 반짝반짝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예쁜 USB 저희 한 번씩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내려보거든요. 저희 크리티컬 띵킹도 되게 중요한 거였고요. 랭귀지는 랭귀지고 그걸 정말 활용하려면 생각을 조금 하면서 사실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저희가 국어로 이야기를 할 때도 정형화된 표현을 주고받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메시지지? 아 그럼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주고받는 게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는 진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이 랭귀지 스킬은 스킬대로 외국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떻게 써야 돼? 말해야 돼? 정형화된 것들도 이렇게 주지만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자꾸 이런 라이프 스킬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언어를 활용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어떤 작용들이 이 랭귀지랑 결합돼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띵킹도 말을 할 때, 읽을 때 저 4스킬하고 결합해서 상당히 많이 학습 활동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힌트를 드리면 혼자서 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고 네, 감사합니다.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이 많은 활동들이 지금은 저희 프로그램을 저희가 처음에 분석을 할 때도 스킬별로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인데도 중학생들이 배울 만한 어떤 문법의 순서와 어휘의 양과 읽기의 컴프리헨션을 과목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사실을 하다 보면 어떤 활동이 주가 되냐면 인디비주얼 활동.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활동을 하면 제일 좋은 게 외국어이기 때문에 지식이 선생님들께서, 원장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 인디비주얼 활동을 하게 되면 교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랭귀지의 인풋이 아주 차곡차곡 쌓이는 데는 그런 트래디셔널한 저희가 그런 활동, 인디비주얼 활동도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걸렸던 건 그거랑 같이 가야 되는 게 그 양하고 비례를 못할 망정 사실은 약간의 지식이라도 진짜 활용하는 걸 조금 맛을 보게 경험을 하게 해줘야 이후에 이제 쭉 인풋들이 쌓여갈 때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게 너무 많은 인풋을 이렇게 쌓고 나서 이제 활용을 하려다 보면 이 스킬이 결합이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할 때 그걸 정말 활용하는 뭔가로 가져가 주려면 아까 말씀 주셨던 콜라보레이션, 인디비주얼 활동 하고 나면 꼭 짝짝이랑 뭔가를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답을 맞추더라도 짝하고 같이 맞춰보고 선생님이 1번에 단복, 2번에 단복 이런 거고 다도 그래서 그런 활동들 위주로 코스북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기도 하고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마지막 시는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뭔가 다 더해서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기억나시는 단어? G로 시작하는 creativity. 그래서 이게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건 저희 모국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creativity라는 단어가 좀 중압감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이 컨텍스트에 더해보는 거. 내 아이디어를 내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 캐릭터라면 내가 이 단어를 활용해서 내 얘기를 한다면 하고 자꾸 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게 하는 게 크리에이티비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가지 단어가 되게 무거워요, 사실. 커뮤니케이션, 크리티컬 띵킹, 콜라보레이션, 크리에이티비티. 근데 그게 크게 뭔가 뭐 이렇게 중요한 어려운 어떤 스킬로 저희가 학습을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언어랑 아주 밀접하게 결합해서 그걸 정말 활용을 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라이프 스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결합되어 있는 학습 활동을 이 리얼 월드 컨텍스트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나서 또 저희가 리뉴얼 되기 전에 교재들도 사실 한 분씩은 받아보셨었잖아요. 그 교재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보면서 그 원에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그거 같아요. 아니 우리는 너무 스킬을 따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게 이제 너무 좋은 컨셉은 맞는데 이걸 막상 이제 수업에 옮길 때 그게 이제 가장 많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수업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림만 있으면 뭐 수업의 저학년이 스킬을 막 이렇게 나눠서 하는 수업보다 훨씬 좋겠다. 근데 그 부분,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네 가지 스킬 사실 답이 달성이네요. 출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4스킬 보케블러리 그래머를 포함한 네 가지 스킬, 리얼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보케블러리 그래머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아우르고 있는 게 토픽. 그 토픽은 리얼 월드 컨텍스트에서 그 1, 2, 3를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스토리까지 저희 3까지 가면서 아이들이 하나의 테마를 좀 아주 밀접하게 좀 느끼는 컨텍스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한 책이다. 그래서 큰 컨셉을 좀 리마인딩 하시면서 이제 페이지를 좀 보실게요. 수정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 북 1이 북 3까지 가면서 이런 컨셉이 있었어요. 인풋, 랭귀지를 이제 쭉 이해하고 인풋이 쭉 들어오는 북 1이 있으면 그걸 좀 적용하는 활동들이 더 많은 프로젝트도 있고 리딩 라이팅이라는 아직 조금은 어려운 스킬들이 이제 보케블러리 그래머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고 북 3는 익스텐드라 그래서 뭐 어떤 어휘나 문법, 뭐 어떤 스킬을 구해받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읽고 이제 그 토픽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조금 더 쌓인 랭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훈련도 조금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넌픽션을 주제와 관련해서 읽으면서 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제 익스텐딩까지 이런 컨셉이 저희가 있었고 수정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거기서 포커스되고 있는 스킬을 저희가 명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각각의 책이 그래도 통합이지만 더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뭔가요? 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저는 명확하게 북 1에서는 어휘나 문법을 공부하고요. 북 2에서는 리딩 앤 라이팅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북 3에서는 스토리를 통해서 크리티컬 띵킹 아까 말씀드린 아주 뭐 비판적 사고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토픽에 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포커스를 뒀습니다라고 좀 명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명시되어 있는 거 안에 저희가 처음에는 5개 유닛으로만 편성했던 하나의 책을 6개 유닛으로
유닛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를테면 6개 유닛 때 제가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가드리면 3달이면 저는 12위크 12위크니까 6개 유닛이니까 한 유닛이 2주 한 유닛이 2주고 한 유닛이 2주일 때 저희가 책 3권에 해당하는 각각의 첫 번째 유닛을 2주 동안 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상당히 조금 더 느끼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게 이렇게 다 수업이 나올까? 죄송한데 네네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 주세요. 저희 호수니까 되게 좋네요. 이렇게 하나씩. 지금은 네네네. 리딩 5일 중에 리딩 며칠, 리스닝 네. 며칠, 스피킹 며칠 했는데 네. 그러면 이 교재는 5일 다 이 교재로만 쓰는 거죠? 이 3권의 교재가 돌아갈 텐데 어차피 지금 각 교재에 파트들이 있어요. 뭐 보케블러리 파트, 리딩 파트, 뭐 그래머를 하는 수업. 그러니까 그 시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따가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면 이 한 개의 유닛을 몇 시간 수업을 어떤 스킬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바이링구얼 레슨 플랜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40분 수업을 그 한 시수로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도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지도 다 나오죠?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릴 거고 원별로 원어민 선생님들이 몇 실수를 활용하시는 게 너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그건 이제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유연하게 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이나 조언을 얹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저희 원에 딱 맞춰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문제되거나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유닛. 그래서 크게만 지금 일단 그림을 그리면 2주에 한 유닛 정도가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주에 한 주에 지금 6시간 정도를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12시간 정도의 수업을 3권의 책 하나의 유닛씩을 쭉 훑으실 수 있도록 12시간 정도의 레슨 플랜을 다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 중에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어떤 수업을 얼마나 하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부원은 명확하게 인풋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흐름이 오프너, 어휘 1, 문법 1, 어휘 2, 문법 2. 그래서 1부분이 메인 부분이라서 페이지가 좀 더 많고요. 뒷부분은 이제 엑스트라, 그 토픽에 조금 더 서포트하고 싶은 어휘나 문법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분량이 원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와요. 저희 페이지를 하나씩 보실 건데 일단 크게 흐름이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북2 보시면은 똑같이 오픈어로 저희 시작해서 특이하게 송이 이제 넘어왔죠. 뒤쪽으로. 송에 많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리딩, 라이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워밍업으로 하도록 지금 저희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랭귀지를 배웠기 때문에 가사의 랭귀지가 다 담길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문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사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이 나오는 건 아니고 가사에서 이제 아마 앞에서 배웠던 랭귀지들을 아마 쭉 상기하는 스테이징이 될 거고 그리고 나면 리딩하고 라이팅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북2가 마무리가 되고 북3은 그러면 똑같이 저희 이거에 관련한 스토리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1부터 제가 페이지를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그 유닛으로 계속 상기를 좀 드리려고 그걸로 이제 업데이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오프너에서 북1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들을 넣을 때 명확하게 목적을 주제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주저리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동기부여, 호기심에 조금 더 그냥 포커스가 될 질문들. 여기서 예를 들면 What are the boys doing? What is the weather like here in the picture? 아니면 Do you like to play in the water?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예시를 뒀고 다행인 건 저희가 이 교재만을 그냥 선생님들께 드리려고 결심한 게 아니라 요 한 사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업을 하셔야 되는지를 몇 분, 또 어떤 활동 몇 분, 이렇게 정말 좀 명확하게 나눠서 눈에 보이는 수업을 레슨 플랜으로 드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디가 포인트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 레슨 플랜을 다 받아서 이제 선생님들과 실수도 나누시고 또 수업을 이렇게 하는 가이드가 있다라고 원장님들께서 이야기를 주실 때 이 페이지들의 어떤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여기서 이런 부분은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더 많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많은 학원들을 뭐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가서 이제 세미나도 드려보고 교재에 대한 컨설팅을 드리다 보면 이 교재 좋지 않은 교재 같은데 되게 오래 교재를 쓰셨구나 하는 교재들이 종종 눈에 띄거든요. 이거 수업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재 자체가 주는 뭔가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섞여 있어도 사실은 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가 이제 들어서 버리면 그 교재가 선생님의 빛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자체는 저희는 교재 자체 되게 좋은 퀄리티와 컨셉을 넣었지만 지금까지 가르치시던 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틀이 없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레슨들을 그래서 이제 드려야 되겠다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서 그 레슨 플랜이 5구나.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구나.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갔구나를 오늘 조금 더 이해하고 가주시면 원에서 더 많이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북 1의 오픈와의 퀘션은 그런 랭귀지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토픽 자체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픈어를 보고 나면 저희 북 1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기억나세요? 북 1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스킬로 중요한 두 가지. 보케블러리와 그래머. 북 1은 보케블러리와 그래머예요. 토픽을 오픈어를 해주셨으면 이제 보케블러리와 그래머 수업을 쭉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케블러리 그래머도 있고 요거는 이제 북 2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희 북 1, 2 통틀어서 요 페이지들에 공통적으로 있던 것이 있었어요. 저번에 세미나를 드릴 때. 그게 뭐였냐면 이런 시그널을 저희가 뒀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뒤쪽으로 가서 또 추가 활동을 좀 하고 뭐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희가 페이지의 끝부분에 항상 어디로 가서 조금 더 액티비티를 하세요라는 페이지를 넣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없애고 그 뒤에 있는 활동들을 각 섹션에 맞게 다 그냥 SB 안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되는 그런 페이지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보컬 페이지는 이렇게 2장. 근데 뒤에 있던 거를 끌어와서 이제 4장이 활동을 하게 돼요. 같은 보케블러리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래머, 메인 그래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장. 메인 그래머 2장이었던 것이 뒤쪽에 있는 액티비티들을 쭉 가지고 와서 4장. 메인 그래머. 이 2에 해당하는 프랙티스를 계속 다양하게 다르게 하죠. 그리고 이게 보케블러리 2, 엑스트라 보케블러리. 한 장 있던 거. 아까 메인 보케블러리 몇 장인지 기억나세요? 네, 2장인데 추가해서 이제 4장이 됐고 원래 엑스트라로 있던 건 이제 한 장. 제가 말씀드린 게 메인은 항상 양이 좀 많다. 항상 2배예요. 2장. 그리고 엑스트라는 항상 한 장. 그 한 장이 이제 엑스트라 액티비티 뒤에서 이제 그대로 붙여서 이제 2장의 형태로 엑스트라 이 보케블러리를 조금 더 학습하게 되고 그래머도 마찬가지 엑스트라 그래머 한 장짜리예요 원래. 근데 그게 이제 2장. 저 let's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더 펼쳐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래머 양도 상당히 좀 늘었고 SB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보케블러리도 원투로 파트가 나눠지면서 뒤에 있는 액티비티들을 그대로 다 SB에 담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보조적으로 뒤에 붙어있는 자료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내가 진행해야 되는 양으로 다 들어오면서 지금 어휘나 문법 양이 지금 학습활동이 상당히 조금 더 풍부해진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그래머는 2장이 되는 게 아니라 3장이 됐네요. 2장이 더 붙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보케블러리 그래머가 끝나고 북 1에는 유닛이 끝날 때마다 그냥 아마 백지 페이지 하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어떤 용도가 있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저학년이다 보니까 뭔가 공간을 가지고 써야 되거나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유닛이 끝나면 저렇게 이제 공부 페이지가 하나 이렇게 노트북이 좀 등장하는 거. 이게 이제 북 1.
북2를 그럼 또 한번 바뀐 것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북2도 오프너가 나오지만 다른 퀘스천을 넣어드렸는데 이 퀘스천의 목적은 이제 북1에서 배웠던 랭귀지를 사용해야 되는 퀘스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Do you like to play outside? 아까 like to 그래머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또 What do you like to do in hot weather? 또 What do you like to do in cold weather? 이렇게 그림하고 토픽은 관련이 있지만 랭귀지에 확실히 포커스가 돼서 랭귀지로도 이제 모니터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나와 있고 여기서 뭐 20, 30분 먹으시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오프너이기 때문에 레슨 플랜을 짤 때 오프너만 가지고 뭐를 하시라는 40분짜리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레슨을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2의 오프너 그리고 이제 송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보케블, 뭐 like to라던가 그런 활동들 위주로 보케블러리 배웠던 것들 쭉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리릭스가 원래는 첫 번째 저희가 책 보여드릴 때는 하이라이트만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하이라이트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기 때문에 뒤에 뭐 전체 리릭스를 다 넣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없이 그냥 SB 안에서 리릭스는 다 왜냐면 저희가 뒤쪽에 리딩 앤 라이팅으로 이제 독해를 해야 될 그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리릭스는 여기에 빠짐없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송을 하시고 또 송도 메인 원래 저희 가지고 있는 송에는 2페이지 근데 이제 저희 뒤쪽에 원래 있는 송 활동을 가지고 와서 송을 듣고 하는 활동들을 해서 이제 3페이지로 확장된 송이 됐고 리딩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리딩과 컴프리hen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뒤에 있는 엑스트라 리딩도 그 파트로 같이 흡수해서 두 번째 리딩과 컴프리hen션 파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2페이지였던 리딩이 4페이지가 됐죠. 리딩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라이팅 섹션. 원래는 저희가 라이팅 한 장 있었는데 뒤쪽에 라이팅 할 수 있는 게 2장 더 붙어 있었거든요. 그거 다 그냥 앞으로 가져와서 총 3장의 라이팅. 근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여기 라이팅이에요 하지 않으면 이 책은 티가 잘 안 나요. 물론 보케블러리 그래머는 룰도 나와 있고 단어도 막 그림과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케블러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건데 이 인스트럭션들을 보시면 라이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라이팅 섹션이 맞아요. 저희 레슨 플랜에도 명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라이팅 수업이다. 근데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상당히 스킬들이 융합적이에요. 읽고 쓰거나 쓰는 걸 말해보거나 듣고 쓰거나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되게 특징적인 책이거든요. 리딩도 한번 보시겠어요? Listen and read. match 하고 나면 본인이 컴프리hension을 하고 work with a partner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딩이 메인으로 중심을 딱 잡고는 있지만 액티비티 인스트럭션이 상당히 다양하게 스킬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주실 때 이게 어떤 스킬이 특별히 부족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되게 랜덤하게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에서 예를 들어 다 같이 뭐 그래머가 부족합니다 하면 아 정말 그래머가 부족한가 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갈 텐데 어떤 원에서는 리스닝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원에서는 그래머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떤 원에서는 이렇게 쓰는 파트가 많지가 않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시는 게 제가 또 자꾸 이제 책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부분은 아 인스트럭션이 여기 리스닝 파트입니다. 이렇게 리스닝만 하시는 파트. 원래 수업을 왜 이렇게 스킬별로 나눠서 하셨기 때문에 그 파트만 오로지 조금 모여있는 곳들을 좀 찾아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스킬들이 상당히 융합적으로 그 컨텍스트 안에서 여기는 읽어야 돼. 그러면 읽기 지문이 나오고 어머 여기는 들으면서 읽어야 돼. 이러면 또 듣고 읽고가 같이 기답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스킬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4가지 스킬이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 있지라고 할 정도로 다 골고루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아 되게 다양하게 그 스킬을 활용하고 있구나.
프로젝트 페이지 그때 보셨던 프로젝트 두 페이지 그대로 마지막 유닛에서 페이지 역할 할 수 있는 파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페이지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소셜 밸류 페이지라고. 원래 저희가 첫 세미나를 할 때는 프로젝트 시작 전에 예를 들어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뭐 appreciate local food, 뭐 음식을 뭐 나누자, share your food, 뭐 이런 가치들을 좀 전달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페이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고 인터랙션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지고 훨씬 더 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책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된 페이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6개 유닛이기 때문에 세 유닛이 끝날 때마다 리뷰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세 유닛이 끝나면 이 두 페이지로 리뷰 보시면은 되게 흡사하죠. 보드게임을 막 하면서 배웠던 단어도 등장하고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파트도 있고 이게 시퀀스로 그 리뷰가 돌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활동 리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되면 아이들이 짝을 이뤄서 팀을 이뤄서 요 보드게임을 하면서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세 유닛이 끝나면 리뷰, 세 유닛이 끝나면 리뷰 이렇게. 그리고 스티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컷아웃으로 저희가 막 넘기려고 했던 그 스티커 파트를 스티커가 저희가 이제 그런 가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걸 이제 컷아웃으로 옮기는 그 개발들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컷아웃이 필요한 페이지도 원래 오리지널 있던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남아 있고요. 컷아웃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스티커로 원래 이렇게 떼서 붙이는 활동들은 그대로 살아서 스티커가 이제 뒤쪽에 책 뒤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다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레슨 플래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오리지널 아워월드라는 교재를 저희가 보면 저 한 페이지를 이렇게 수업하시게 제공이 돼요. 보시면 웜업 어떻게 할 건지, 그래머 섹션이지만 웜업 어떻게 할 건지, 저 룰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건지, 어떻게 먼저 제시할 건지, 그러면 어떻게 프랙티스를 시킬 건지, 요 단어, 요 액티비티들이 이제 요런 액티비티 번호겠죠. 어떻게 학습 활동 시킬 건지, 어떻게 어플라이 시킬 건지, 어떻게 랩업 할 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의 문법을 가르친다는 게 규칙을 같이 읽고 그냥 문제 풀어봐가 아니고 아이들이 그걸 정말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스텝을 사실은 따라야 맞아요. 룰을 먼저 보지 않고 웜업을 무언가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면 룰을 그냥 읽어 하면서 그냥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룰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길잖아요. 프랙티스는 상당히 짧죠. 프랙티스 하면 되니까. 저희 가서 저 배웠던 거 룰을 써보는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보시면 가장 긴 부분이 프레젠테이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룰을, 문법을 저학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낼 건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스텝들이 있는데 이 페이지만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문법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저학년들에게 그런 통합 수업 안에서 문법을 가르친다는 거 상당히 쉽지 않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아쉬웠던 게 이 오리지널 갖고 있는 이 좋은 이 플랜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예를 들어 이 페이지를 40분 수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시간 배분을 해서 영어와 한국어로 같이 변기된 레슨 플랜을 다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웜업을 하세요가 5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1번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 15분. 그 다음 프랙티스로 이렇게 하고 답을 이렇게 맞춰보시면서 10분. 그리고 랩업은 뭐 이렇게 하면서 5분. 그래서 이렇게 아예 레슨 플랜을 영어랑 한국어로 변기해서 각 섹션별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스토리, 저희 북3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원래 오리지널 책에는 이렇게 이 책이 대략 어떤 내용이고 읽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읽으면서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읽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시고 가 있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시간을 좀 배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레슨 플랜화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수를 어떻게 저희가 나눠서 제공을 이 레슨 플랜을 드릴 건지를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이게 지금 북 1, 그쵸? 보이시죠? Grammar, Vocabulary 1, 2, 북 2, Opener, Song, Reading, Writing 프로젝트 하고 북 3야 이렇게 이제 시퀀스로 돌죠. 이렇게 돌죠. 돌 때 일단 두 시수를 여기서 보내실 수 있도록 레슨 플랜을 드릴 거예요. 오프너를 포함한 보캐블러리 첫 번째. 그래서 그게 40분. 두 번째 시간은 충분히 보캐블러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 40분. 이렇게. 그래서 두 시수가 좀 어울려. 플러스 보캐 오프너에 이렇게 갈 거고 그래머, 메인 그래머 안에서 그때 4페이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메인 그래머 안에서 또 레슨 플랜이 2개가 갈 거예요. 네, 메인 그래머 안에서. 그러면 보캐블러리, 추가 보캐블러리랑 추가 그래머는 하나씩 레슨 플랜이 갈 거예요. 추가 보캐블러리 하나, 추가 그래머 하나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 1이 6개 시수로 지금 마무리가 되죠. 북 2는 요 오프너 플러스에서 이 송이 1시간의 수업을 책임질 거예요. 3페이지 기억나시죠? 송 2페이지에 학습활동이 있던 페이지. 그리고 리딩이 1시간으로 레슨 플랜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리딩 엑스트라는 말 그대로 그 추가 리딩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보시고 활용하셔도 되고 항상 요거는 엑스트라로 내가 홈워크를 주거나 인디비주얼 활동을 줘도 되는 이 SB 안에서는 유일한 파트예요. 저희 워크북이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주로 홈워크이 될 텐데 왜냐면 이게 12시간이 꽉 채워서 가니까. 네. 워크까지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봐야 되는 시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40분을 12시간을 다 그냥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유일하게 SB 안에서 레슨 플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여기일 거예요. 리딩 엑스트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연하게 활용하셔도 돼요. 우리는 좀 압축해가지고 한 번에 8시간의 리딩 쭉 가자. 아니면 여기 집중해서 40분 수업하고 요거는 항상 과제로 주거나 요 타이밍에 인디비주얼 활동을 주자. 요건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이제 페이지가 될 거고 그 다음 9번째 파트가 이제 라이팅 파트. 원래는 메인 한 페이지였던 게 3페이지로 연장이 되면서 그게 이제 1시간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페이지가 이제 10페이지, 10번째 시간이 될 거고 그럼 나머지 2시간은 어떤 게 커버하는 걸까요? 스토리. 한 유닛이 2주로 빡빡하게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부족하면 저희가 항상 이제 좀 불안함을 느끼게 되지만 12시간이 충분하게 40분씩 해서 2주가 가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거기서 공휴일이 있다. 우리는 테스트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압축해서 더해서 이제 시간을 짜시기는 훨씬 더 유연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2시간이 될 수 있게 각 유닛별로 저희가 12개의 레슨 플랜, 바이링구얼 레슨 플랜을 같이 이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교재는 사실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출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짜셔야 되고 또 큰 그림 그리셔야 되니까 저희가 각 교재별로 하나의 유닛, 샘플링을 다 출력물로 준비를 해서 그 유닛에 해당하는 레슨 플랜 12개 짜리랑 같이 각 원에 내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유닛이 6번 도는 게 이제 저희가 3개월의 과정이라고 보시고 준비하실 것들을 미리 좀 보실 수 있게 레벨별 샘플 유닛과 샘플 레슨 플랜 그 12개의 레슨 플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파트별로 나눠서 책을 다 따로 들고 가시던 선생님들께 어떻게 어떤 파트를 내가 배분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고민하시기가 첫 번째 시리즈보다는 수월해지셨을 것 같아요. 왜? 12개 수업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파트를 몇 시간 수업을 할 것인가를 먼저 조금 더 고민을 하신 틀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어민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가요? 수업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 특정 스킬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수업에 원어민을 딱 투입해보면 뭐가 제일 좋나요? 같이 애들이랑 영어로 놀아주는 거. 그렇죠. 영어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끌어주고 본인도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위주로 교재 위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건 한국서적인
훨씬 잘하세요. 훨씬 잘하시는데 원어민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건 그런 일리식하고 분위기를 리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스토리 파트도 재미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이 두 차시에 해당하는 수업 자체를 원어민 선생님을 하셔도 되게 재미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혹은 앞에 시작하는 이 보캐블러리 어휘 쪽 파트 왜냐면 토픽을 같이 이제 인트로덕션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모르는 랭귀지 인풋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지, 저 오픈어 포함하는 요 보캐블러리나 앞쪽에 뭐 송이 들어가 있는 이 앞쪽 파트 중간에 reading, writing, grammar, vocabulary, 저기 grammar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소화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reading이나 grammar 쪽 파트는 보시면 시작과 어떤 끝부분, 프로젝트, 또 스토리, 저 오프너 있는 어휘나 송 부분을 실수를 원하는 좀 조절을 하시고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쭉 집중해서 뭔가 학습에 쭉 몰입하게 되는 그 스테이징에는 한국 선생님들 많이 좀 활용해 주시는 시간표를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